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귀여운 거 떠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한 손에도 잡힐 정도로 미니 사이즈 가방이고요. 알로하 실 두 벌을 이용해서 떠볼 예정입니다. 알로하 실은 한 벌하고 3분의 1 정도 사용해서 만들 수 있고요. 바닥을 넓게 떠서 아래쪽을 볼륨감을 줬고 점점 올라갈수록 쉐입이 동글동글한 느낌으로 제작이 되는 가방이고요. 무늬를 보시면 헤링본의 이제 반쪽짜리 사선 무늬가 주를 이루는데요. 따지고 보면 짧은뜨기 기법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보분들도 어렵지 않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니까요. 네, 충분히 따라오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윗부분에 조인끈도 알로하 실로 진행해 주었고 촘촘하게 조인끈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조임을 했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고 예쁜 주름이 생기면서 쉐입이 굉장히 예쁜 친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가방 스트랩도 알로하 실로 진행을 해서 똑같은 컬러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바디 부분에는 6호 코바늘이 주로 사용이 되고요. 이 조인끈과 스트랩에는 5호 코바늘을 사용해서 조금 더 짱짱하게 진행해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색깔과 이 블랙 색상은 차이점이 있는데요. 살짝 높이가 차이가 나거든요. 얘가 19단까지 바닥부터 시작해서 19단까지 뜬 친구고, 얘는 바닥부터 시작해서 17단, 두 단을 줄여서 떠줬습니다. 그래서 얘는 살짝 이렇게 타원형이라면 얘는 동글동글한 느낌. 네, 그래서 취향에 따라서 더 예쁘다고 느끼시는 거를 제작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랫부분 레시피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윗부분에서 두 단 차이 줬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윗부분도 엄청 주름이 예쁘게 잡혀 있죠. 자, 그래서 안쪽 내용을 보시면 안쪽에도 굉장히 공간이 넓어서 핸드폰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외에 이제 뭐 간단한 소지품들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가장 최고의 장점은 정말 가볍다는 거예요. 이 가벼움 때문에 간단한 외출 하실 때나 아니면 뭐 중요한 거 넣으실 때 보조 가방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귀여운 가방 이제 지금부터 저와 함께 제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로하 실 두 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코바늘은 5호와 6호 코바늘을 진행할 건데 6호 코바늘로 메인으로 뜨고요. 그 다음에 스트랩이나 조임끈 같은 거는 이렇게 5호 코바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호 코바늘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사슬코는 총 23개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23개의 사슬에다가 기둥코 하나까지 24개 떠주시면 됩니다. 처음 사슬코 하나, 둘, 셋, 자 23개, 그리고 한 코 더해서 24개 떠오세요. 사슬코 총 23개에다가 마지막 기둥코까지 24개 떠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첫 단부터 헤링본 무늬를 뜰 텐데요. 마지막으로 뜬 기둥코를 빼고 그 밑에 있는 반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실을 길게 끌고 나옵니다. 이 앞쪽에 있는 고리가 길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첫 번째 생긴 짧은뜨기에 표시를 해주세요. 두 번째 코도 헤링본 반쪽 무늬 만들어 줄 건데요. 앞쪽 고리를 하나 걸어서 다음 사수코에 바늘을 넣습니다. 실을 뒤에서 끌고 나오는데 앞에 길게 끌고 나왔던 이 친구랑 길이가 비슷한 모양으로 실을 길게 끌고 나온 다음에 아래쪽을 잘 잡아서 한 번에 통과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헤링본 반쪽 무늬 두 코를 떴습니다. 세 번째 코도 마찬가지 앞걸어서 다음 사슬에 바늘을 넣고 뒤에서 실을 쭉 길게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짧은뜨기처럼 3가닥 다 통과해 주시고요. 자, 앞 걸고 다음 사슬에 실을 끌고 나오면서 요 사선으로 길게 빠져나오는 이 실의 길이를 통일감 있게 이렇게 빼 오시는 게 전체적인 가방 무늬를 예쁘게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고 이러면 이제 울퉁불퉁해지고 가방 모양도 그렇게 예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비슷한 길이로 끌고 나온다 생각으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한 코마다 이렇게 떠주시는데 쭉 끝에 가서 마지막 코 바로 전까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을 쭉 뜨다가 끝부분에 꼬리실 있는 부분까지 왔고요. 마지막 사슬 하나를 남겨놓고 첫 코부터 22개의 코를 떠왔습니다. 마지막 사슬 부분에서는 코늘림을 해줄 거예요. 요 코너 부분에 3개의 코가 들어가서 코늘림을 해줄 겁니다. 앞쪽 걸어서 마지막 코에다가 똑같이 끌고 나오고요. 자, 여기서 한 코를 떠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코를 더 떠서 이 코너 부분을 늘려주는 겁니다. 같은 자리에다가 똑같이 바늘을 넣어 주시고요. 실을 뒤에서 길게 뽑아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실을 걸고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끌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코너 부분에 하나, 2개, 3개의 코를 떴고요. 그리고 다시 여기 이쪽 부분으로 떠왔던 방향대로 다시 똑같이 떠주시면 돼요. 실을 걸어서 자, 마지막 코 떴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코에다가 바늘을 넣고 뒤에서 실을 길게 끌고 나옵니다. 이렇게 끌고 나오면서 뒤에 있는 꼬리실이 실과 바늘 사이에 이렇게 걸쳐질 수 있도록 해 놓으시고요. 이렇게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앞에 있는 고리 걸고 다음 코에서 똑같이 또 떠주시면 됩니다. 앞쪽 걸고 그 다음에 또 뒤에서 걸고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끝부분에 이제 2코가 남아 있거든요. 이 처음 떴던 곳 그리고 그 앞에 한 코 남아 있는데요. 마지막 한 코 뜨고 나서 자, 우리 처음 시작했던 코가 여기인데 반대쪽에도 3코 늘렸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3코를 늘려야 되는데 첫 번째 코는 떴기 때문에 남아있는 2코를 여기다 늘려주는 겁니다. 마지막 코에다가 하나를 뜨고요. 자, 요 뜬 부분도 표시를 하시는 게 좋아요. 늘린 구간 시작하는 코에는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같은 자리에서 마지막 늘림 코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단이 끝났어요. 양쪽으로 이 사선 무늬가 대칭이 될 수 있도록 길이를 잘 맞춰 오시는 게 중요하고요. 혹시라도 사이즈를 더 크게 바닥을 넓히고 싶으신 분은 사슬코를 원하는 만큼 더 떠주셔도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미니백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제 첫 번째 단 뜨면서 전체 둘레 코가 48개의 코가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48개의 코가 나오는지 꼭 카운터를 해주시고, 네, 코가 맞다면 다음 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코에다가 첫 코를 빼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 친구를 빼서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단 위에서 기둥코 하나 떠주시고요.
자, 우리 기둥코 올리기 전에 요 빼뜨기 코를 다른 코보다 살짝 작게 해서, 얘가 마지막 코였거든요. 빼뜨기 코가 작아지면 요 코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거든요. 기둥코를 하나 뜬 다음에 다음 단을 위해서 첫 번째 코에서 짧은뜨기 하나를 해줍니다. 이 짧은뜨기 한 곳이 이제 나중에 또 빼뜨기를 해야 되니까 표시를 꼭 해주시고요. 두 번째 단에서도 이 양쪽 모서리 부분에 코늘림을 해줄 거예요. 여기도 3코, 여기도 3코가 늘어날 건데요. 이쪽에 지금 하나, 둘, 3코를 떴고 여기도 3코를 떴는데 지금 여기에는 6코를 만들어 줄 거고 여기도 6코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코에 2코씩 넣어서 코늘림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직선 구간은 21개의 코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코에 지금 또 하나 떴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2코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같은 자리에다가 떠줘서 코늘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코에 2코를 늘림을 했고요. 뒤쪽에 있는 2개의 코에도 나중에 2개 넣어서 총 6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코늘림이 끝났으면 이제 다음 단부터는 21개의 평단을 쭉 떠주시면 돼요. 저는 이제 알로하실을 사용하실 때 알로하실이 이렇게 많이 뭉쳐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편물을 펴줘가면서 떠주시는 거를 조금 추천드릴게요. 이게 조금은 번거로운 과정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살짝씩 펴가면서 뜨시면 훨씬 그 헤링본 반쪽 무늬가 사선 무늬가 조금 도톰하고 예쁘게 패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찢어지지 않게 살살살살 펴가면서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요 펴실 때도 이 손톱의 등 부분으로 이렇게 펴주시면 찢어지지 않고 부드럽게 이렇게 펴지거든요.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네, 요 과정이 조금 번거로우신 분은 그냥 뜨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 계속해서 떠볼게요. 자, 이 평단에서는 그대로 앞에 고리 걸어서 이제 사슬코마다 한 코씩 그냥 떠주시면 돼요. 물론 여기 사선 무늬가 일정한 길이만큼 가져오시는 거를 유념하시면서 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평단을 쭉 떠주시고요. 자, 우리 끝부분에 또 코늘림 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잖아요. 여기 직전까지는 쭉 떠주세요. 한 코에 하나씩. 자, 두 번째 단의 이 코너 부분 바로 직전까지는 다 떠주시고요. 이 코너 부분에 표시되어 있는 곳이 첫 번째 늘림 하는 곳이거든요. 고리 걸고 첫 번째 코에서 자, 첫 번째 한 코를 떴으면 표시를 꼭 해 놓으시고 같은 자리에 하나 더 떠야 되겠죠. 같은 자리에다가 하나 더 뜨시고 그 다음 앞에 고리에서 두 번째 코에서도 같은 자리에 2개를 떠주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하나, 둘, 셋, 4코가 됐고요. 그 옆에 코에도 2개씩 떠주시면 돼요. 하나, 둘. 자,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코너링이 되면서 이 반대쪽 위치로 왔습니다. 자, 코늘림이 이쪽에선 끝났기 때문에 직선 구간이 되는 거죠. 직선 구간에서는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는 겁니다. 쭉 뜨시다가 어디까지 뜨시냐면 쭉 뜨다가 여기 표시되어 있는 곳에서 우리는 또 코늘림을 해줘야 되니까요. 평단을 다 떠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단에 늘림코 바로 전까지는 직선 구간 다 떠왔습니다. 표시되어 있는 곳에 남아있는 2코를 다 늘림코를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코에 2코를 떠줘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코를 뜨시고 표시링을 해주세요. 그리고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코늘림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코에도 2코를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처음 시작했을 때 2코 뜬 거와 뒤쪽에서 총 4코가 됐기 때문에 6코가 된 거고요.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진행해 주세요. 기둥코를 세우시고
그리고 첫 코 자리에 짧은뜨기를 먼저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단, 우리는 총 5단까지 코늘림을 할 건데요. 지금 세 번째 단에서는 이제 코늘림이 규칙이 생깁니다. 각각 3코씩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 6코를 9코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려면 첫 번째 코는 짧은뜨기 하나만 뜨시고요. 그 다음 코에 2코를 떠서 하나 둘 패턴으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뒤에 남아있는 4코에도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뜨시면 되고요. 여기 끝에도 지금 6코 만들어진 거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떠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코에 지금 한 코를 떴고요. 두 번째 코에다가 2코를 떠주시면 돼요. 같은 자리에 하나 더 떠서 2코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직선 구간이 나오죠. 21개의 짧은뜨기를 쭉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쭉 뜨다가 표시되어 있는 곳에서 또 코늘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에 지금 한쪽 코너에 또 도달을 했죠. 첫 번째 코에는 헤링본 짧은뜨기 하나만 떠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에 2코를 떠서 코늘림을 해줘야겠죠. 다음 코에서 헤링본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하나 더 떠서 2코를 떠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 코는 하나만 떠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코는 2개를 떠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세트 했고요. 나머지 세 번째 세트에도 자연스럽게 코너링 되면서 세 번째 처음에는 한 코, 그 다음 코에서 2코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개의 코가 9개의 코가 됐는지 확인해 주세요. 네, 9코가 됐으면 다시 직선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직선 구간은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되겠죠. 네, 세 번째 단의 끝부분이고요. 남아있는 하나, 둘, 셋, 4개의 코에다가 하나, 둘, 하나, 둘 패턴으로 떠주세요. 첫 번째 코에는 네, 하나만 떠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코에서 2코 떠주셔야 되겠죠. 같은 자리에 2코, 세 번째 코에는 1코. 자, 마지막 코에는 2코를 떠주시면 똑같이 9개 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코너 부분에 앞에 3코랑 여기 6코에서 총 9코 만들었고요. 첫 번째 자리에서 빼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기둥코를 뜨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네 번째 단이 되겠는데요. 네 번째 단도 양쪽 코너 부분에 지금 9코 만든 거를 12개의 코로 만들어 줄 거예요. 네, 코가 점점 늘어나죠. 지금 네 번째 단에서 늘리는 건데요. 네 번째 단에서는 패턴이 하나하나 둘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하나하나 둘 하다 보면 이 늘어나는 공간에서 계속 늘어나게 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각진 모양으로 바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나하나 둘을 여기다 뜨시지 마시고 패턴을 조금 바꿔 볼게요. 늘림코를 먼저 하고 뒤에 하나하나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2코를 먼저 늘리고 그 다음 코에 하나, 그 다음 코에 하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늘어나는 부분에 계속 늘어나지 않고 모양이 고르게 예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코 자리에서 먼저 늘림을 하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 떴죠.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떠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코에다가 늘림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늘림이 없어요. 그 다음은 자, 3코에다가 늘림을 하는 건데 그 다음 2코는 그냥 한 코에 하나씩 떠주는 겁니다. 네, 되셨죠? 자, 늘림을 먼저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2개 패턴이 된 거죠. 그리고 직선 구간에 21개의 헤링본 짧은뜨기를 쭉 떠주시면 돼요.
쭉 뜨시다가 또 우리가 늘림이 시작되는 첫 번째 코 표시되어 있는 곳이 나오면 거기서 또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또 한쪽 코너 부분에 첫 번째 코가 나왔어요.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하나 두 개 패턴이긴 하지만 두 개 하나하나로 떠주시면 돼요. 첫 번째 코에 늘림을 먼저 시작해 주세요. 첫 번째 코에다가 하나 뜨고 다음 코도 같은 자리에 하나 더 떠주는 겁니다. 그래서 코늘림이 하나 생긴 거고요. 첫 번째 코에다가 표시를 해 놓으시면 돼요. 자, 두 개를 떴기 때문에 다음 코에서는 하나, 그 다음 코에서도 하나만 뜨시고요. 다시 이 자리에 두 코를 떠주시면 돼요. 둘, 그 다음에 하나, 그 다음 코도 하나, 둘 하나하나 패턴으로 떠주시면 되고요. 네, 세 번에 세 번 떠주셔야 되니까 다음 코에는 또 늘림 코를 넣어서 두 코를 떠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코에는 하나, 그 다음 코에도 하나. 자, 이렇게까지 하시면 이제 이쪽에 코늘림이 끝났어요. 그러면 아래쪽에서 9개의 코가 12개의 코가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주세요. 12개의 코가 만들어졌다면 잘 하신 거고요. 이제 평면에 직선 구간 21개의 네, 사선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끝부분에 또 첫 번째 코에 늘림 구간이 왔습니다. 이 첫 번째 코에다가 두 코를 떠주시면 돼요. 하나, 한 코 표시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같은 자리에 하나 더 떠서 늘림이 되는 거죠. 같은 자리에 또 떠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옆에 두 코는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돼요. 한 코 떴고요. 그 옆에 코에서 또 한 코. 그런 다음에 남아있는 세 코는 첫 번째 코에다가 두 코를 떠주시고요. 나머지 두 코는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둘, 넷, 여섯, 8코랑 여기 시작했을 때 4코 합쳐서 12개 코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이 완성이 됐습니다. 첫 번째 코에서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네 번째 단까지 하시게 되면 66개의 코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기둥코 세우시고요. 첫 코 자리에서 짧은뜨기를 먼저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늘림 단이고요. 다섯 번째 단에서는요. 지금 하나하나 둘 패턴으로 진행했고 다섯 번째 단에서는 하나 둘 패턴입니다. 그래서 4코를 사용해서 총 5코를 떠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12개의 코가 15개가 만들어져야 돼요. 여기도 12개의 코에서 15개, 여기도. 그래서 각각 3코씩 계속 늘어나는 거죠. 혹시나 여기서 저희는 5단까지 늘릴 거지만 이 넓이를 더 넓게 네, 뜨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패턴으로 이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늘림이 다음 단에서 또 늘림 공간에서 늘려버리면 이 뾰족한 어떤 굴곡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늘림을 시작할 때 뜨거나 한 단은 그 패턴대로 늘림을 떠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같은 곳에서 늘림이 발생하지 않도록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는 아랫단에서 늘림을 처음 시작해서 했기 때문에 이번 단에서는 하나 둘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한 코 떴고 그 다음 코를 두 번째 코에서 떠주시고요. 세 번째 코까지 그대로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되고요. 이 네 번째 코에다가 코 늘림을 하시면 돼요. 같은 자리에 하나를 더 떠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시작할 때 하나, 둘, 셋, 넷, 5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래에서는 4코를 사용했지만 5코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쭉 평면으로 또 수직 구간 21개의 코를 쭉 떠줍니다. 자, 그러다가 여기 표시되어 있는 곳까지 와주세요. 자, 한쪽 늘림하는 구간에 도달했을 때 첫 번째 코에다가 하나만 떠주겠죠. 그리고 패턴은 하나 3개 연속 한 코씩 떠주시고, 두 번째 코에 한 코, 세 번째 코에도 한 코, 하나, 그 다음 코에 2코를 떠주는 거죠. 다음 코에서 2코, 2코 뜨면서 한 코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하나, 다음 코에 하나 뜨시고, 그 다음 코에 2코, 그리고 다시 이제 세 세트 해야 되니까 나머지 한 세트에 또 똑같이 패턴 넣어주세요. 하나 3번 연속 한 개씩 뜨고, 그 다음 코에서 늘림. 자, 이렇게 하면 12개의 코가 15개의 코가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12개의 코가 15개의 코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선 구간인 21개의 코를 쭉 떠주시는 겁니다. 한 코에 하나씩 쭉 뜨고 마지막 늘림 해보도록 할게요. 자, 5번째 단의 마지막 늘림 구간이고요. 2세트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는 하나만 떠주시고요. 표시를 합니다. 자, 하나, 그 다음 코에도 하나, 그 다음 코도 하나, 그 다음 코에서 늘림, 하나, 늘림, 2코 늘림. 자,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코에서 또 하나, 늘림. 자, 이렇게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5코, 뒤에 10코 해서 15코 만들어졌고요. 둘레의 코는 72개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첫 코 자리 빼뜨기 하시고요. 기둥코 세워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총 5단을 이용해서 바닥을 넓혀 주었습니다. 늘림 구간을 교차해서 떴기 때문에 이 어느 한쪽에서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늘림을 처음에 떴다가 그 다음 단은 또 나중에 떴다가 이런 식으로 교차하면서 떴기 때문에 이 양쪽 타원 무늬가 고르게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닥은 완성을 했고요. 혹시 저희는 이제 미니백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여기서 바닥을 끝내고 바디로 올릴 건데요. 혹시 여기서 이제 코늘림을 더 하셔서 바닥을 좀 더 크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 다음 단에서 늘림을 먼저 시작한 다음에 늘림 하나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늘림 하나 네, 1이 4번 그리고 늘림 2 이렇게 진행해 주시는 패턴이 이제 세 패턴이 여기에 이제 반복되게끔 늘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도 3코 여기도 3코 늘어나서 18코씩 되는 거겠죠. 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우리는 실이 어쨌든 2볼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미니백에 들어가는 2볼은 온전히 다 2볼이 다 사용되지 않고 남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뜨셔도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핸드폰까지 딱 들어가는 미니 사이즈에 우리는 가방을 만들 거기 때문에 바닥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바디단을 떠보도록 할게요. 자, 바디단은요, 전체 둘레로 계속 코늘림 없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되셨으면 이제 첫 번째 코에서 이제 빼시고 첫 코 자리에서 빼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기둥코 세워서 첫 코 먼저 떠줍니다. 자, 첫 코 자리 이제 표시해 놓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바디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제 코넬링 없어서 이 부분은 다 빼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72개의 코를 가지고 우리는 바디를 총 19단이 되도록 떠줄 거예요. 이미 벌써 바닥에서 5단을 떴기 때문에 바디는 총 14단을 더 떠서 총 19단이 되도록 해줄 거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바디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 헤링보 무늬가 조금 더 선명하게 나올 수 있도록 헤링보 무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자, 두 번째 코 뜨실 때 이제는 코넬림 없어서 한 코에 하나씩 뜨시면 됩니다. 자, 조금 더 길게 빼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코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길게 빼서 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고요. 또 알로하 실은 이제 루피 실보다 살짝 이 편물의 실 자체의 면적이 이렇게 가닥이 조금 이렇게 뭉쳐 있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이 헤링보 무늬가 조금 더 선명하게 나오려면 저는 이렇게 펼치면서 펼쳐가면서 뜨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펼치면서 뜨는 게 이제 번거로우신 분들은 그냥 뜨셔도 상관은 없지만 조금 더 저는 이제 헤링보 무늬를 더 선명하게 만들고자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할 때마다 이렇게 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저는 이 펴는 이 작업 자체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하시다 보면 뜨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펴다 보면 이렇게 찢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손톱의 등 부분으로 이렇게 펼쳐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잘 펴지거든요. 그러니까 손톱을 이렇게 펴시다 보면 찢어질 수 있어서 손톱의 등 이렇게 펴주시면 아주 잘 펴집니다. 자, 펴진 상태로 한번 떠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상태로 이제 헤링보 무늬를 떠주시면 이제 다른 이제 펴지 않았을 때보다 살짝 더 이 면적이 넓으면서 모양이 훨씬 더 예쁘고 도톰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요. 저는 살짝 펼쳐가면서 뜨시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6번째 단을 뜨고 있고요. 6번째 단은 총 70코죠. 72개 코죠. 이 72개 코가 한 코에 하나씩만 요 헤링본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 6번째 단만 이제 같이 진행해 보시고 나머지 19번째 단까지는 직접 이제 떠오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바닥에서 총 5단을 떴기 때문에 나머지 14단을 바디에서 더 떠주시면 되거든요. 14단은 코늘림 없이 72개의 코를 가지고 떠주시게 됩니다. 자, 이 코너링 쪽도 마찬가지 코늘림이 없기 때문에 한 코에 하나씩 다 떠준다는 생각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째 단 여기서부터 쭉 한 바퀴 돌고 끝에 이제 2코 남았네요. 71, 72개의 코를 이렇게 이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빼뜨기를 하시고요. 자, 기둥코 세우고 첫 코 자리 짧은뜨기. 자, 이제는 코넬이 없기 때문에 72개의 코를 쭉 19단까지 완료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 여기 사용하시면서 그리고요 알로하 실을 살짝 펴시면서
선물을 조금 도톰하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린 거 있고요. 자, 그럼 바디 어느 정도 뜨시고 또 만나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혹시나 중간에 실이 이제 한 볼이 다 소진이 되면 실 교체하는 거 같이 해보고요. 그리고 최대한 헤링본 무늬 뜨실 때 길게 빼서 헤링본 무늬가 조금 선명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헤링본 무늬랑 길이가 비슷하도록 그 부분만 잘 유념해서 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실 교체를 할 시점이 와서 잠깐 멈췄습니다. 지금 바닥에서부터 여기 첫 시작점인 여기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8번째 단에서 이제 실이 한 볼이 끝났고요. 실 한 볼 끝났을 때 이 원래 쓰던 실이 꼬리 실이 요 정도 짧게 남아 있을 때까지 일단은 다 떠주시고요. 자, 요 정도 짧게 남아 있을 때, 자, 요거 너무 짧으니까 한번 또 풀게요. 하나만 더 풀고, 자, 요 상태일 때 한번 교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새실도 갖고 오시고, 자, 새실을 옆에다 잠깐 둘게요. 두고, 원래 뜨던 실로, 자, 헤링본 짧은뜨기를 이렇게 할 때 실을 끌고 나오잖아요. 요렇게 세 가닥으로 끌고 나왔을 때 원래 쓰던 실 내려놓고, 네, 새 실을 갖고 와서 살짝 꼬리실 같이 올려놓은 상태에서, 자, 여기서 쭉 빼줍니다. 이렇게. 자, 이제 새 실로 연결이 됐고요. 새 실 연결된 상태에서 이제 계속 떠주시면 돼요. 첫 번째 가닥과 다음 코 바늘을 넣고요. 꼬리 실들이 바늘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같이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새 실이 연결됐고, 연결된 이후부터 이제 꼬리 실이 사라질 때까지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안쪽에 이 꼬리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냥 쭉 같은 방향으로 놓고 뜨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꼬리실을 다 소진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어느 곳에서 다시 새 실로 연결했는지 잘 모를 정도로, 자, 연결이 자연스럽게 됐고요. 지금 18단 뜨고 있으니까 나머지 마지막 한 단까지 완료하시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에서부터 총 19단을 진행해 왔습니다. 첫 번째 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단까지 총 19단이 완성이 됐고요. 마지막 이제 빼뜨기 하나만 남아 있는데, 이제 마지막 단은 우리가 전체 둘레로 빼뜨기 단을 하나 진행할 거라서요. 이제 여기 첫 번째 이제 마감할 때 여기 빼뜨기를 이렇게 진행하시잖아요. 요 빼뜨기를 시작으로 해서
자, 이 빼뜨기 이제 작게 만들지 않고요. 이 마지막 빼뜨기, 처음 빼뜨기 이 자리에다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요. 다음 코부터 계속 빼뜨기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자, 이게 첫 번째 빼뜨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에도 들어가서 바로 빼뜨기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코에도 빼뜨기. 자, 한 코에 하나씩 이동하면서 빼뜨기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빼뜨기 하시면 요 앞쪽으로 이 사슬코가 만들어지고요. 입구 쪽이 늘어나는 거를 조금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빼뜨기 마감 처리는 필수적으로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임끈을 넣었을 때 빼뜨기를 하고 나면 이 조임끈 자체에서 오는 주름이 굉장히 예쁘게 잘 잡히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빼뜨기 단을 반드시 진행해 주셔야 가방의 퀄리티를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 바퀴 빼뜨기 다 돌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뜨기를 쭉 돌고 마지막 코에 빼뜨기 남아 있고요. 자, 마지막 빼뜨기까지 다 하신 다음에 이제 실은 여기서 잘라 주시면 돼요. 자, 실을 쏙 빼주시고요. 그리고 얘를 돗바늘에 연결을 해서, 자, 여기 첫 번째 빼뜨기 자리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잘 보세요. 이 친구의 바로 앞에다가 이렇게 이 사슬코에다가 꽂아 줄 거예요. 뒤에 실 찢어지지 않게 잘 넣어 주세요. 자, 이렇게 사슬코에 놓고 얘는 이제 빼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넣고 쏙 빼주시고요. 자, 지금 마지막 빼뜨기 하면서 생긴 사슬코도 다른 사슬코와 크기를 비슷하게 하신 다음에, 자, 실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여기 빼뜨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얘에다가 집어넣고 얘를 이제 뒤쪽으로 빼주시면 돼요. 쭉 뒤쪽으로 빼면서 이 사슬코도 일정한 크기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실을 뒤쪽으로 이제 옮겨가서 뒤에 안쪽으로 이제 숨기시면 돼요. 자, 뒤쪽에 안쪽 부분에다가 그냥 듬성듬성 들어가서 실을 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빼뜨기까지 다 끝나서 이제 마감 부분까지 깔끔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볼륨감 있는 통통한 귀여운 친구의 가방 바디가 완성이 된 거고요. 자, 이 바디를 이제 바닥을 놓고 꾹 눌렀을 때 자, 이렇게 가장자리를 꾹 눌러주세요. 누른 다음에 이 아랫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바닥면에 경계가 있잖아요. 얘들을 이렇게 놓고 잘 눌러주시고요. 꾹 눌러서 한쪽 면에 어색하지 않는 부분에, 자, 코를 하나 표시를 해 놓고요. 자, 우리가 앞쪽 그리고 뒤쪽 해서 72개의 코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 이쪽 편에 36개의 코, 이쪽도 36개의 코, 이렇게 이제 대칭이 되도록 잡아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자, 모양이 계속, 자, 한쪽을 기준을 잡았으면 이제 반대쪽도 36코 지점에서 또 표시를 해 주시면 돼요. 자, 한쪽 이 가장자리 모서리 쪽에 표시를 했다면
여기 표시된 곳에 위에 보시면 이렇게 사슬코 하나 보이잖아요. 이 사슬코가 총 36개 되는 곳에, 자, 36개 세워주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여기 위쪽에 있는 짧은뜨기 했던 곳에 코들이 있거든요. 빼뜨기 코로 세셔도 되긴 하지만 저는 이 위에 짧은뜨기 했던 코를 세주시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아서 이 코를 세서 36번째까지 쭉 세워주시면, 자, 여기가 이제 36번째 코가 되는데 그 옆에 코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얘를 또 포함시켜서 또 옆으로 36개의 코를 세시면 여기서 딱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양쪽으로 반을 딱, 네, 경계를 딱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조임끈을 만들어서 넣어 줄 거예요. 조임끈을 넣을 때는 저는 이제 5호 코바늘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코바늘 5호. 조임끈은 사슬로 만들 거기 때문에 이 둘레에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자, 이 둘레에서 조금 더 크게 떠야 되겠죠. 끝에 나무 굿을 달아줄 거니까 한 요 정도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둘레로 떠주시면 돼요. 자, 길이를 재보면 이게 이제 손땀에 따라 조금씩 틀릴 수도 있는데 길이 자체가 어느 정도 나오냐면요. 네, 60cm 정도 나오거든요. 60cm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손땀이 크거나 느슨하게 뜨신 분들은 조금 더 길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cm로 계산하지 마시고요. 사슬뜨기 하면서 편물에 대어 보시면서 길이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사슬뜨기는 꼬릿이 그렇게 길지 않게 남겨놓고 매듭을 하나 지어 주시고요. 지금 5호 코반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사슬코를 쭉 진행해 주시는 거죠. 타이트하게 진행해 주시면 좋아요. 너무 느슨하게 뜨지 말고요. 그래서 저희도 코바늘 5호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타이트하게 사슬코를 쭉 진행해 주세요. 끝까지 길게, 최대한 길게 60cm 이상 떠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슬코가 이렇게 꼬이잖아요. 얘들을 쭉쭉 당겨서 조금 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 주시면 깔끔하게 얘가 또 자리를 잡고 이렇게 펴지거든요. 이렇게 하시면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슬코를 쭉 길게 떴는데 길이상으로는 한 65cm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얘를 이렇게 둘레로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편물에다가 이렇게 대어 보신 다음에 길이를 이제 가늠해 보시는 거죠. 자, 이 정도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끝에 매듭 하나 묶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나무굿을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실을 살짝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주고 이 사슬 돼 있는 코를 그냥 쏙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끝에 살짝 당겨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선 돗바늘을 이용하는데요. 자, 그러면 한쪽 꼬리실이 긴 쪽에다가 돗바늘 연결해서 이제 편물에다가 연결을 해 볼게요. 자, 한쪽에 빼뜨기가 없었던 여기 보시면 요 경계 쪽 말고, 네, 깔끔한 쪽 먼저 표시되어 있는 곳에서 여기 표시되어 있는 곳에 이렇게 당겨보면 이렇게 구멍들이 보이죠. 여기 구멍,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구멍에다가 일단 겉에서 안쪽으로 찔러 넣습니다. 자, 이렇게 길지 않게 빼놓으신 상태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방금 들어갔던 구멍에서 한 칸 건너서 그 다음 구멍에다가, 자, 구멍 하나씩 건너서 그 다음 구멍에다가, 자, 안쪽에서 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빼 오시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 안쪽에 이렇게 사선 무늬의 가닥들이 보이는데 돗바늘을 넣을 때 구멍 하나 지나서 다음 구멍에 넣을 때 여기 사선 무늬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간혹 사선문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여기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위로 네, 이 조인끈을 넣어 주셔야 돼요. 통일되게 넣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자, 한 칸 건너서 그 다음 구멍에서 또 빠져나오고요. 그리고 또 여기 들어갔으니까 다음 구멍 지나서 그 다음 구멍에다가 또 넣어 주시고, 자, 안쪽에 요 사선문이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구멍 지나서 그 다음 구멍에서 또 빠져나오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멍을 너무 이제 그 느슨하게 뭐 3칸씩 이동해서 이렇게 조임끈을 넣었을 때는 조임을 했을 때 모양이 그렇게 예쁘게 안 나오거든요. 이 조임끈의 역할은 이제 주름도 잡아주면서 안쪽이 단단하게 힘있게 조임을 해줘서 안쪽 내용물이 노출되지 않고, 그리고 또 자연스러운 주름에 의해서 이제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이쁘게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3칸 말고 이렇게 2칸씩 이동하면서 이제 조임끈을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쪽에도 이제 표시되어 있는 곳이 왔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표시되어 있는 곳 바로 옆에서 나왔으니까, 자, 이쪽은 표시되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얘가 나와 있어야 돼요.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요. 이 조임끈이 밖으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양쪽 끝에 여기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잖아요. 안쪽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이 조임끈이 바깥에 있어야 얘들을 잡고 당길 수 있기 때문에 이쪽도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곳에서는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잡아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끝에까지 하시면 이렇게 둘 다 바깥으로 나오게끔 나오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가 사이즈가 이제 안 맞으면 살짝씩 당겨서 위치를 좀 잡아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쪽 이제 조임끈은 넣었기 때문에 마저 조임끈 하나 더 준비하시면 되고요. 아까 65cm 정도 나왔잖아요. 첫 번째 조임끈의 길이 정도 길이를 파악하신 다음에 똑같은 사이즈로 또 하나의 사슬코를 만들어 오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 센치로 재지 마시고 쭉 뜨시다가 똑같이 여기다가 편물에다가 매치를 해보고 사이즈 조절해 가면서 또 사슬 줄을 하나 또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조임끈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는데요.
자, 아까는 여기서 시작을 해서 들어갔잖아요. 그럼 반대쪽에서 이제 또 해주셔야 되는데, 반대쪽을 보시면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조인끈 보이시죠? 이 친구처럼 똑같은 위치에다가 넣어 주셔야 돼요. 같은 자리에다 이렇게 넣어 주는 거죠. 자, 여기 같은 위치에다가 넣을 때 주의할 점은 이 조인끈 사이사이에 이 실이 들어갈 때 이렇게 겹쳐지게 들어가지 않고요. 얘들이 이제 편물이 이렇게 이제 이 다른 편물에 끼어서 들어가면 조인끈 할 때 터질 수 있거든요. 그거 조심해 주시고, 자, 지금 들어간 곳을 똑같은 곳에다가 또 빠져나오면 되고요. 이렇게 똑같은 위치에 빠져나오고, 다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조인끈 들어가 있죠. 지금 차이가 좀 나나요? 얘가 들어간 곳이 또 여기잖아요. 여기에다 똑같이 넣어주는 겁니다. 처음에 넣었던 조인끈이랑 같은 공간에 항상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도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도 이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요 조인끈이 다시 여기서 한 칸 지나서 여기서 또 들어갔으니까 같은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빠져나올 때 다른 편물에 이렇게 막 끼거나 이러면 안 돼요. 바늘을 자, 그 사이사이마다 공간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편물을 살짝 벌려보면 구멍이 그래도 좀 보이거든요. 돗바늘의 끝이 뾰족하기 때문에 잘 들어갑니다. 들어갔던 곳, 나왔던 곳 동일한 곳에 해주셔야 조인끈을 했을 때 서로 엉키지 않고 깔끔하게 주름이 잡힙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위치 똑같은 곳에서 들어갔다 나왔다를 해주면서 이제 나머지 조인끈을 다 정리를 하시고 자, 만나도록 할게요. 자, 반대쪽 입구 쪽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자, 얘처럼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죠? 튀어나오죠? 요게 튀어나오고 그리고 다시 반대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갔던 곳에 또 빠져나오고요. 자, 이렇게 실 사이사이 이렇게 튀어나오면 안 돼요. 구멍 안에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자, 마지막 구멍도 밖으로 나오는 순서죠. 자,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양쪽에 끈이 이제 두 개가 모아지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끈은 다 집어넣었고요. 자, 양쪽 조인끈의 길이가 맞도록 네, 맞춰 주시고요. 자, 양쪽 조인끈을 잡고 세게 한번 당겨 볼게요. 자, 엉키지 않았으면 잘 당겨질 거예요. 자, 엉키지 않아서 잘 당겨지고 굉장히 조임의 힘이 네, 짱짱하게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임이 잘 되면 가방 모양도 되게 예쁘게 잘 잡히거든요. 자, 벌써 너무 귀여운 친구가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우리 끝에 있는 여기 두 개의 이 사슬 줄에다가 나무구슬을 넣어 줄 거예요. 자, 끝에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얘 두 개를 맞춰서 요 끝에 부분에 매듭을 한 2번 정도 감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감아서 자, 여기 안에다가 쭉 넣어 줄게요.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구슬이 빠져나오지 않는 게 이제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끝쪽에 이제 매듭을 2번 정도 감아 주시고, 자, 그러면 여기 나무 구슬이 쏙 빠지지 않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이 가닥들은 이렇게 버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 나무 구슬 준비해서 넣어 주시고요. 자, 이 끝부분에 길이 맞춰서 한 2번 정도 감아서 묶어 주세요. 자, 가장자리 끝쪽에다 묶어 주는 게 좋죠. 그리고 구슬 위치 한번 해서 빠지지 않는지 한번 확인 더 해주시고, 매듭이 예쁘게 잡혔다면 끝에 쪽에 지저분한 것들은 잘라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인끈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자, 펼치는 것도 부드럽고요, 조임을 했을 때는 짱짱하고요, 푸는 것도 편하고, 또 조임했을 때 짱짱하고. 자, 이게 중요하죠. 조임을 했을 때 짱짱하게 조여져야 예쁘게 모양이 잡히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요. 자, 이제는 우리 스트랩을 떠볼 거예요. 크로스가 되도록 조금 길게 떠볼 예정이고요. 실이 꽤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실로 충분히 또 스트랩이 가능합니다. 네, 스트랩도 마찬가지 5호 코반을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보통은 꼬리실을 처음부터 길게 빼놓고 시작하셔도 되고요. 꼬리실을 나중에 마감할 때 길게 빼신 다음에 잘라도 되거든요. 자, 한쪽 꼬리실은 길지 않게 자, 잡아주시고 매듭 하나 지어줍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2개 떠주세요. 2개 떴죠? 자, 우리는 새우뜨기 기법으로 스트랩을 할 거거든요. 자, 이 사슬 2개 중에 첫 번째 사슬 코에다가 반코만 걸어서 실을 뒤에 끌고 나오고요. 이 2가닥을 한 번에 통과. 자, 그리고 살짝 이렇게 돌려보시면 이 옆에도 한 가닥이 이렇게 걸려 있거든요. 옆구리에. 자, 옆구리에 걸려 있는 한 가닥도 자, 촘촘하게 뜨면 잘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바늘에 걸고 실을 이번에는 한 가닥만 빼오세요. 이렇게 한 가닥만 빼서 이렇게 2가닥이 남았을 때 한 번에 통과. 다시 옆으로 살짝만 돌려볼게요. 그러면 여기 2가닥이 허리춤에 걸려 있어요. 이 2가닥에다가 바늘 넣고 실을 끌고 나옵니다. 2가닥이 됐을 때 한 번에 통과해 주시고요. 자, 조금씩 돌려가면서 계속 뜨시는 거예요. 옆구리에 있는 2가닥을 한 번에 바늘 넣고요. 실을 끌고 들어옵니다. 이 2가닥을 다 빼서 들어옵니다. 또 2가닥이 남죠. 한 번에 통과. 다시 옆구리에 있는 2가닥에다가 바늘 넣습니다. 실 끌고 나오고요. 이 2가닥을 한 번에 통과. 자, 이게 새우뜨기가 이제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아주 쉬워요.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계속 반복적으로 옆구리에 있는 2가닥을 잡아서 끌고 나와서 2가닥이 됐을 때 다시 짧은뜨기 해주고, 옆구리에 있는 2가닥 걸고 나와서 2가닥을 한 번에 통과. 편물 돌려서 옆구리에 2가닥을 당겨서 한 번에 통과.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스트랩은 새우뜨기 기법이고요. 본인의 이제 체형에 맞게 사이즈 조절해 가면서 뜨시면 되는데, 보통은 한 120
120cm 정도 나오게끔 길게 떠주시면 되고요. 자, 어느 정도 스트랩의 길이를 체형에 맞게 떠오신 후에 만나서 최종 가방에 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우뜨기 기법으로 스트랩을 떠왔습니다. 이제 저는 조금 골반보다 살짝 위에 걸쳐지게 매는 걸 좋아해서 짧게 매는 걸 좋아해 가지고요. 스트랩을 그렇게 길게 뜨진 않았는데 지금 이제 사이즈를 재보니까 110, 115 이 정도 되는 길이로 떠왔어요. 자, 얘를 먼저 한쪽을 먼저 지금 가방에다가 일단 꽂아 볼게요. 자, 한쪽 표시되어 있는 곳, 여기 아직 살아있죠? 이 표시되어 있는 곳에서 요 내려오면 요 바로 한 단 밑에다가 하나 둘 셋, 여기 한 4단 정도 되게끔 넣어 주시는데요. 4개 코를 사이에 두고 넣어 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빼주시고, 자, 뺀 다음에 그리고 사이에 구멍 2개 지나서 그 다음 코로 또 넘어갑니다. 그럼 어쨌든 여기 조인끈 있는 쪽에 가까이 똑같은 위치에다가 이렇게 빼주는 거죠. 안쪽으로 쭉 빼주시고, 이 상태에서 얘 2개를 일단 여기서 이제 길이 조절을 할 거라서 얘를 한번 묶어주시고, 묶어주거나 아니면 이제 길이를 더 이상 손 안 대실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2개를 꼬매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길이 조절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여기 꼬매지 않고 매듭으로 이렇게 한번 묶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묶어주시면 한 번만 묶어도 얘들이 잘 풀리지 않거든요. 이 상태, 여기 바깥쪽이고요. 안쪽에서 이렇게 한번 묶어주시고 얘들을 꼬이지 않게 잘 펼쳐서,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반대쪽도 안쪽으로 들어가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만약에 얘도 마찬가지 안으로 넣어서 얘 한쪽은 이제 꼬매 줄 거예요. 한쪽은 길이 조절을 할 수 있게 매듭으로 마감을 하면 되고, 꼬매지 않고 놔두시면 되고, 한쪽은 집어넣어서 이렇게 꿰매 줄 거라서 요 정도 길이가 이렇게 접히게 되거든요. 요 접히는 부분 이렇게 해 보시고요. 착용을 해 보신 다음에 길이가 괜찮은지를 꼭 확인해 주시고 마무리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길이가 괜찮다고 가정했을 때, 자, 꼬리실을 살짝만 길게 잘라 주시고요. 자, 얘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떠져 있는 상태니까 그대로 쏙 빼주세요. 그리고 자, 돗바늘을 연결 먼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편물에다가 똑같이 넣어 볼게요. 안에 이제 이 실이 꼬이지 않게 잘 잡아 주시면 되고요. 잘 잡아서 얘도 이쪽 부분 똑같은 위치에다가 빼서, 자, 여기서 빼줄게요. 빼서 자, 이렇게 밖으로 빼고 또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얘 2개를 살짝 포개서 이렇게 포개 놓고, 안쪽에서 꼬리실이 길잖아요. 남아있는 이 꼬리실로 2개를 이렇게 포개서 꼬매시면 돼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가운데 부분에 푹 찔러서 반대쪽
고정만 잘 될 수 있도록만 꼬매 주시면 되고요. 뭐 그렇게 촘촘하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어느 정도 꼬매셨으면 얘는 이제 안쪽으로 실을 집어넣어서 숨기고 바깥으로 빼서 이제 잘라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양쪽 스트랩을 다 연결을 했습니다. 한쪽은 이렇게 마감을 했기 때문에 한쪽은 계속 고정인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한쪽은 매듭을 풀고 다시 묶을 수 있기 때문에 길이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이 끝에 나와 있는 꼬리실도 이제 짧게 잘라 주시면 되고요. 이 길이 조절은 뭐 숄더 형식으로 할 때는 조금 더 짧게 이렇게 당겨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당기시면 끈이 짧아지는 가방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죠? 조절이 가능하죠. 자, 이렇게 짧게 이제 착용을 하셔도 되고, 이제 끈이 안으로 묶어서 이 끈은 이제 지저분하니까 안으로 숨기시는 거고, 조금 길게 들고 싶으신 분은 얘를 길게 조절하셔가지고 이제 끈이 길어지게끔 조절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당겨주시면 조인끈이 예쁘게 당겨지면서 이제 끈도 안쪽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귀여운 스타일의 가방이 완성이 됐고요. 예, 알로하 실 자체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물건을 이렇게 빵빵하게 채워도 그렇게 무겁지 않은 스타일이고요. 맸을 때 엄청 귀여운 디테일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휴대폰도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실 한 벌 반 정도 사용해서 이렇게 귀여운 가방이 탄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꼭 여러 색으로 떠셔서 데일리로 착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